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베이시스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서 베이시스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V 코스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지표들인 이제 달러원이나 뭐 WTI, 국고채 10년, 그리고 미국채 10년 지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종목인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좀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드리고요. 삼성전자 차트랑 미국 쪽은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조금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된 밸류에이션 차트랑 이제 신용장고 추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가 계속 조금 등락되는 모습을 하다가 한 0.3%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뭐 등락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제 위쪽에서 놀면서 한 0.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 이 파란 색깔 선이 프로그램 매도 이제 누적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하락을 계속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베이시스 갭이 오늘 조금 매우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뭐 거의 1.5에서 높게는 뭐 2%, 2.4 정도 포인트까지도 기록을 하였었고요. 종가라도 1.8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일도 매도 차익 거래가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도 차익 거래랑 이 베이시스,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이론가가 414.32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이제 6월달 이제 선물 3월은 끝났기 때문에 6월 둘째 주 이제 목요일 날이죠.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이 현물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이 선물 가격이 412.5기 때문에 선물이 지금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둘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비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다른 게 1.82 정도가 다르게 되고요. 따라서 높을수록 사실 이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비싼 현물을 팔고 싼 선물을 사는 그런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이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한다 해서 매도 차익 거래고요. 조금 이 수급을 보셔도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매도 차익 거래를 오늘 많이 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이렇게 선물을 매수하는, 싼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였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다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개인 같은 경우가 다 현선물 매수를 했었고요. 수급을 좀 일중 추이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한 2천억, 기관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2,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도 한 700억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역으로 외국인은 현선물 다 팔면서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700억, 기관이 한 250억 정도 매도, 이제 외국인이 한 7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오늘 뭐 채권 쪽 금리 설명도 드리면은, 오늘 채권 금리가 사실 상당히 많이 높았었습니다. 한 10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고채 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다 되돌렸었는데, 일단 이 BP를 조금 설명드리면, BP는 0.01%를 1bp라고 하고요. 이제 채권 단위입니다. 일단 1.3까지 올랐던 채권 금리가 조금 오늘 3년물 기준으로 소폭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게, 장중에 사실 한국은행 이제 뭐 관계자가 올해 상반기에 원래 이제 5조에서 한 7조 정도 국채를 매입한다고 원래 발표를 했었었는데, 오늘 금리가 이제 워낙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 매입 산다고 했던 거 외에도 조금 국채 매입을 고려한다는 이제 구두 발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단 하락을 했었고요. 뭐 사실 이게 트레이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하락을 하는 게 호재겠지만 결국 제가 이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시에 이제 올려드렸던 이게 사실 국채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삼모사입니다. 뭐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기대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잠재적인 금리는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금리는 조금 잡혔지만 뭐 장기 금리는 여전히 상승폭을 완벽하게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 국내 이제 코스피부터 이제 3주봉으로 일단 장기 차트, 장기 파동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파동은 제가 일단 먼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이제 충격 파동들과 이제 A, B, C파의 이제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1, 3, 5 파동은 이제 보통 셋 중에서 하나는 보통 연장이 되게 되고요. 한 파동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이제 다른 파동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때가 이제 새로운 외환위기 저점부터까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가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이 4파, 17년, 18년 이제 대형 중심의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가 완성이 되면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미중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까지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2파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 상승이 큰 3파의 1파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중요한 것은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토대로 채널링이라는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추세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마도 이 부근에서 거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미국 S&P를 봤을 때는 뭐 한 번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나스닥을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정점이고 비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둘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일단 3-1파의 1파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사실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채널을 사실 아마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때까지 계속 아마도 오파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단 그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 쪽을 봤을 때는 뭐 위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뭐 아예 전혀 없다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기는 하고요. 보통 이렇게 3파이 아마도 만약에 이제 지금 뭐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5파고 5파 고점이고 그 다음에 A, B, C로 A, 그 다음 A, B, C로 B 여기가 뭐 1, 2, 3, 4, 5로 아마 그냥 C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B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이제 아마도 첫 번째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다른 시나리오는 뭐 여기까지가 그냥 이 5파에서 여기까지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이렇게 지루하게 4로 가고 그 다음에 5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3파가 매우 조금 상승이 컸기 때문에 5파 자체의 상승률 자체가 뭐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5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5파는 뭐 채널링을 이렇게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해보면 한 이 정도 부근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한 3,500, 600까지도 뭐 최대한으로는 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냥 여기가 이제 비어서 뭐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애매한 단계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A파, B파까지만 딱 나왔으면 무조건 C가 나오는 것은 사실 100%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완벽하게 조금 큰 비중을 걸 때는 이렇게 A, B까지 나온 다음에 C에서 완벽하게 거는데 지금은 일단 A, B, C까지 나오고 그 다음 파동은 사실 충격 파동이 1, 2, 3, 4, 5가 나올 수도 있고 A, B, C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C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 B파나 마지막 이제 상승 파동이 되는 파동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 날에 제가 일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일단 주식을 샀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을 매입을 했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파생 상품으로 보통 해지를 하기 때문에 뭐 매입을 하더라도 일단 언제든 조금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였고요. 이제 저희 뭐 투자자분들도 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애매하기 때문에 뭐 매수하시는 것도 이제는 뭐 나쁘지 않은 단계지는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저희 시청자분들마다 이제 개인적인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을 말씀드리면 뭐 저는 이제 뭐 개별 종목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코스피라는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도 이 전환선을 다시 한번 깨트리면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주가가 기준선도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일단 뭐 일목균형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일목균형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전환선이고요. 이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26일 후행 20일 이제 이 초록색깔 선은 이제 기준선인데요. 이제 26일 동안의 주가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이제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이제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 이 갈색깔 선이 26일 이제 후행 스팬인데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는 일단 지금 이 기준선도 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따라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는 이 기준선을 넘고 나서 이 구름대, 이 빨간색 부분, 파란색 부분이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행 스팬인데 이 선행 스팬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그때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코스피라면 안전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를 하신다면 이 전환선을 재차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 뭐 사실 아직까지는 이 일목균형표 괴선만 봤을 때는 국내는 조금 더 하락 추세에 더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요.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주가가 일단 뭐 전환선은 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구름대 아니고 9일이나 뭐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연한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더 하락 추세에는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120분 봉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국내 같은 경우가 일단 파동이 계속 애매했어서 이제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결국 뭐 여기까지가 A, B, C로 이제 A고 여기가 A, B, C로 B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C가 끝나서 C가 끝났냐도 사실 조금 파동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도 근데 뭐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C는 아마도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B인지 아니면 온지가 조금 국내적으로는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미국도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P는 오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일단 B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가 지금 S&P를 따라갈지 나스닥을 따라갈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오히려 그냥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어떤 거든지 뭐 기준을 조금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120분봉 같은 경우에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계속 조금 저항은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개별적으로 제가 샀던 주식 중에서 일단 뭐 효성화학도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샀었는데 뭐 사실 조금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랐고요. 제가 뭐 많이 사진 않았는데 뭐 조금 산 것도 아니지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100% 사진 못했는데 조금 큰 폭으로 올라서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KB금융도 조금
지금 뭐 단기 과열된 모습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종목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금융지주도 일단 개인적으로 뭐 차트가 지금 아주 좋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붕괴가 된 차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괜찮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코스피든 S&P든 뭐 단기적인 반등 이후로 뭐 조금 오파라면 물론 이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 비파든 오파든 상승 이후에는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수를 하신다면 뭐 한국금융지주도 일단 뭐 일정 비중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추천 종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CJ 제일제당도 일단 뭐 회사는 되게 괜찮은 상태입니다. 일단 뭐 차트도 지금 안 좋았던 부분에서 조금 약간 개선을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뭐 LG전자도 저도 이제 샀었었는데 LG전자도 일단 약간 좀 구름대에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우선주가 저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일제당은 조금 우선주가 더 낮고 LG전자도 우선주가 낮고 한국금융지지만 뭐 좀 약간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뭐 우선주나 뭐 보통주나 조금 취향이신 것 같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주를 사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 미국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요즘에 비트코인도 제가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뭐 제가 코인은 투자하지 않지만 좀 코인 파동 자체가 조금 S&P나 이제 뭐 다른 이제 특히 뭐 S&P나 나스닥 파동들하고 조금 특히 이제 S&P 파동하고 가장 비슷해서 일단 요즘에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도 비트코인도 아마 이제 오파를 지금 지나는 단계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 파동을 매기고 있지 않지만 일단 뭐 조금 약간 S&P랑 상당히 조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조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조금 설명을 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파동을 보여드리면 이제 2009년도 바닥이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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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회 4, 3회 5로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삼각형으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것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저희가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네,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을 지금 뭐 현재는 넘었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라고는 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면 그때 조금 하락폭이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좀 오파를 한번 보시면 이 오파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 보면은 저희가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채널링을 할 때는 조금 너무 주가가 많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5파 채널을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가 5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선물로는 넘지 않았지만 사실 현물로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정점을 넘었었습니다. 이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러면 아마도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5파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잠시만요. 네, 이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아마도 S&P는 뭐 이 부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단 5파 같은 경우가 뭐 여기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채널까지 이미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 일단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항상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뭐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물론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하락함에도 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일단 증시가 폭락을 할 때는 뭐 보통 이제 약간 산사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일단 보통 때는 그냥 좋은 주식들은 뭐 조금 떨어져도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산사태가 나버리면 사실 뭐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여도 뭐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보통
않기 때문에 조금 어느 종목이든지 일단 유의를 하시는 것은 좀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조금 머지않아서 올 이제 하락장을 조금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당장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가지고 가셔도 뭐 개인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조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뭐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과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면 뭐 9일, 26일 후행스팬들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보다는 오히려 추세는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항상 조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붙었다가 결국 주가가 이 부분에는 급등하면서 이제 끝이 났었고요. 지금도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조금 급등을 조금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20분봉을 한번 보시면 미국은 뭐 확실히 좀 파동이 오히려 더 깔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미국은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이제 C까지 나오면서 뭐 확실히 이제 여기가 그냥 4파였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쳤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5파의 진행 중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뭐 여기가 4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도 봤을 때 여기가 딱 A, B, C로 딱 나오고 끝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을 확률이 높진 않을까 싶고요. 여기가 1, 2, 3, 4, 5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5가 나오고 나서가 조금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이 5파만 보시면 이 5파에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가 2고 원래는 여기가 3이지 않을까. 아 여기가 이제 그냥 3, 4, 5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근데 S&P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4일 수가 없는 게 보시면 이 저점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 저점이 이 고점 1파 고점하고 겹칩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1파랑 4파는 겹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냥 여기가 5가 맞고 여기가 4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4, 5로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전고점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도 전고점을 넘지 못한 다음에 물론 여기가 그냥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그냥 뭐 A, B, C고 뭐 그 다음에 뭐 B가 이렇게 A, B, C로 나타나고 뭐 1, 2, 3, 4, 5로 C가 나타나서 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로 보면 뭐 여전히 주가가 이 구름대 안에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 특히 기준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 이제 호전이 될 수 있지만 조금 S&P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반등 이후로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면 오늘 뭐 주가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 26 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일단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200일,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조금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고 아마도 뭐 단기간에는 뭐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서 조금 약간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마도 이 구름대를 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는 여전히 차트상으로도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WTI도 소폭 하락했지만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뭐 여전히 차트상으로도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금리가 조금 약간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2.152까지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실 엄청나게 조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뭐 1.63 뭐 최고가까지도 갔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1.63 정도까지 갔었다가 뭐 오늘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한 2bp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일단 이는 계속해서 조금 증시에 부담을 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이따 밸류에이션 설명 때도 드리겠지만 이 금리 상승 자체가 일단 계속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설명드리기 앞서 일단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개인분들이 2020년 전까지는 뭐 사실 상당히 많이 거의 71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한 9조 정도 이제 순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한 80조 정도를 1년 3개월 만에 매수를 하신 상태이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부분을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뭐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설명을 드리면 뭐 삼성전자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수록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그널이고요. 낮을수록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시그널인데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매우 이제 효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상회하면 주가가 항상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7.9 정도를 기록했다가 다시 상승하자마자 주가가 조금 조정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뭐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2%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일단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이제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파가 혹시나 온다고 해서 이 오파가 뭐 나와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비파가 와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상승 이후에 아마도 더 큰 하락이 조금 한 번 더 있지는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조금 작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일목개선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전히 일단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뭐 다만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는 이 전환선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9일 후행스팬도 이제 다시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를 조금 나타내고 있지만 뭐 여전히 26일 후행스팬은 일단 조금 역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 기준선까지 상승을 하거나 뭐 조금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은 이 구름대나 기준선 정도에서 아마 상승이 조금 막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상승은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그 상승을 오히려 매도를 하시는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뭐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적어도 이 기준선 정도는 넘어가고 나서 일부 매수하시고 이 구름대까지 넘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완성되고 나서 조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꼭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다는 조금 매도 구간을 손절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락폭이 조금 더 가팔랐었기 때문에 상승폭도 오히려 조금 더 가팔랐고요. 뭐 여전히 일단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 있는 이곳에서 조금 저항과 지지를 이제 저항을 조금 약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완벽하게 일단 아직은 이 구름대를 이탈한 모양새고요. 뭐 적어도 뭐 매수를 하신다면 뭐 긍정적으로 보셔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적어도 이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나서 이 전환선 기준선이라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일단 뭐 테슬라는 뭐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아마도 이제 뭐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뭐 A, B, C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B가 나오고 나서 이 B가 나오고 나서 1, 2, 3, 4, 5로 떨어지든 아니면 뭐 여기가 이제 B였든 이렇게 떨어지든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5가 있어서 올라가든 결국 다시 한 번의 하락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이 이미 이 1 부근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5일 확률보다는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 B가 나타나고 하락할 확률이 그냥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여기가 A, B, C일 수도 있고 결국은
조금 단기간 내에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전고점을 뚫기 전에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차트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일드 갭이고요. 일드 갭이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높을수록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는 시그널의 지표이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과거 대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는 상당히 주식이 싸다라고 나타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주식도 상승하고 채권 금리도 상승하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높은 상태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아까 말씀드린 할인율 자체를 차감하지 않고, 국고채 금리로 차감하지 않고 나눈 수치가 이제 이 수치들이고요. 이제 보통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조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페드 모형상으로는 조금 하락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전고점 전 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많이 이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용장고 설명드리면, 신용장고는 아무래도 일단 증시가 뭐 계속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일단 사상 최고치 수치입니다. 21.2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용장고 보여드리면, 코스피 신용장고는 뭐 거의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가 뭐 살짝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증시가 조금 고점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채권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7일, 18일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 17일하고 18일 날 이제 미국의 FOMC 이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은, 아마도 일단 그것을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 아마도 뭐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저는 이제 머지않아 아무래도 조금 급등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파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파면 이제 조금 상승 이후에 아마 조금 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가장 애매하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뭐 5일지 비일지조차도 조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이든지 뭐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본인만의 이제 뭐 저처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FCF나 뭐 이런 림 모델, 아니면 이제 이런 뭐 기대 수익률로도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 아니면 뭐 유동성 분석,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일단 조금 매도를 하는 기준을 조금 잡아서 언제든 조금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수를 하시는 건 뭐 전혀 이제 지금 단계에선 전 반대를 하지 않는데, 매수를 하시더라도 꼭, 아니면 매수를 안 하시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언제 내가 그럼 탈출을 할까,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보통 기관 투자자도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조금 언제 난 팔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보통 세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기관도 상당히 많지만, 뭐 이제 조금 우수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딱 사자마자 내가 어느 구간에서는 팔고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판다라는 게 딱 기준을 정해 놓거든요. 이제 보통 성공하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제 저희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이제 이 기준을 계속 당연히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실력이 조금 더 늘고 경험이 느시면서 아마 그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해질 텐데, 뭐 물론 지금 당장 정하는 규칙이 뭐 바로 정교해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어떤 기준이든지 기준을 정해서 내가 뭐 어느 순간에서는 조금 더 추매를 하는 전략과 어느 순간에서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 손절을 해야 되겠다는 조금
그런 구간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저는 추세 매매가 조금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타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